전국에 계신 한능검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입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25강이고요. 배울 내용은 고려의 문화유산입니다. 25강을 끝으로 고려시대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고려시대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고려시대의 각종 기술의 발달인데요. 여기 부분은 이제 어떻게 출제가 되냐? 지금 배우는 고려시대 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지금 배우는 것들이 이게 다 고려시대 거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조선시대의 과학기술이나 조선 후기의 기술이 나올 때 고려시대 기술이 이게 오답선지로 들어갈 거예요. 걸러내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반대로 뒤에 나오는 조선시대 내용이 이 문제가 나올 때 오답선지로 또 활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또 시험에는 각각 단독으로 출제되는 문화유산들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각각 또 언급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냐면 이게 고려시대 거라는 걸 물어본다고 했었잖아요. 하나 둥 던져놓고 다음과 같은 문화유산을 제작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고려의 경제로 옳은 것은 그러면 우리 앞에 봤던 병난도라든지 경시서라든지 이런 고려 경제를 물어보는 형태로 활용되기도 하고 또 고려구나라는 걸 알고 2군 6위 광군, 삼별초, 고르잖아요. 찾으면 정답이 된다. 이렇게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일단 각종 과학기술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보시게 되면 천문학입니다. 하늘의 지리를 읽는 거, 하늘의 별자리를 계산하는 거. 사천대를 설치를 했고 역법은 뭐냐면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 역법은 달력을 계산하는, 달력을 만드는 거예요. 달력을. 그 달력을 만드는 건데 예전에는 당나라의 선명력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원의 수시력, 그 다음에 고려 후기겠죠. 이때는 명의 대통령을 활용했다라는 건데 지금 여기 있죠. 요거 두 개. 원의 수시력과 명의 대통령인데 요거는 고려 때 달력을 계산할 때 요걸 가지고 왔구나. 요 정도로만 계속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 후기 때 나오는 게 있어요. 시헌력이라고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 거예요. 이게 정답이 되고 결정적인 힌트가 되고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냥 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지금은 일단 알아두면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의학 쪽으로 가볼게요. 의학 쪽으로 가시게 되면은 태의감이라 그래서 의학 교육기관이고요. 그 다음에 의과를 시행하기도 했었고 잡과 안에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향약 구급방이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네, 단독으로 출제가 되지는 않겠지만 오답 선지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 또는 고려시대 문화구나라는 거 했을 때 고려시대 문화유산을 여러 개 던질 때 그 중에 하나로 던져놓고 다음 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활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향약 구급방이랑 나중에 조선시대 때 가서 우리가 향약 집성방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향촌사의 약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처방전을 집대성한 향약 집성방. 이거는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 때,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세종대왕 때라면 요 향약 구급방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향총사회에 있는 우리나라에 있는 약으로 만들 수 있는 모든 처방전을 집대성하지는 못했고 고려시대는 집대성은 똑똑했던 세종대왕 때 이때는 일단 구급 환자는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급 환자를 구하기 위한 처방전, 향약 구급방이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조선보다 약간 반 박자 빠른 앞시대, 고려시대다라는 거. 자, 그래서 향약 구급방은 지금 현존, 지금 남아있는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의학 서적입니다. 그리고 앞에 향약이라는 단어가 붙은 이유가 우리나라 약재로 만든 거니까 우리나라 풍토에 맞는 처방과 약재 등이 소개됐겠죠. 끝났습니다. 이거는 구급 환자를 구한다라면 모든 걸 다 집대성했던 거는 세종대왕 때. 향약 집성방. 그러면 이 얘기를 계속 왜 얘기를 할까요? 조선시대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오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향약 집성방이랑 헷갈리면 안 됩니다. 구급 환자를 구하는 건 급하니까 일단 고려시대. 집대성하는 건 시간이 걸리니까 똑똑했던 세종대왕 때. 오케이? 자, 그리고 인쇄소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시험에 단독으로도 출제가 되지만 이게 또 고려시대 문화구나라는 건 당연히 아셔야 됩니다. 고려시대는 금속 활자로 책을 찍어냈던 인쇄술이 많이 발달했다고 얘기를 해요. 금속 활자로 찍어내는 건 뭐냐면 우리로 치면은 자판 틀이죠. 네. 책을 대량 생산할 때 쓰는 거죠. 꽝꽝꽝꽝꽝 찍어내는 거. 그래서 금속 활자본이 만들어졌는데 금속 활자로 찍어낸 것 중에 가장 최초로 찍어냈던 금속 활자본이 1, 2, 3, 4년에 찍어냈던 상정고금예문이에요. 상정고금예문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최초의 금속 활자본이다. 끝! 상정고금예문을 찾으면 정답인데 이 상정고금예문은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전해지지는 않습니다. 네. 책을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책을 통해서 이때 삼종거궁 예문을 통해서 이 책이 금속활주로 찍어낸 책이다라는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추정할 뿐이지 실제로 현재 남아있진 않다라는 거. 그러면 지금 현재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은 직지심체요절입니다. 직지심체요절. 요거는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율이 더 높겠죠. 직지심체요절은 지역사 문제로도 활용이 됩니다. 어디서 찍혔냐면 청주. 그래서 청주에는 직지의 날이라 그래서 큰 행사가 있어요. 축제가. 각 지역마다 축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청주는 이 직지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때 어느 절이냐면 청주 흥덕사예요. 그러면 청주 흥덕사 샬랑샬랑 꼴랑꿍 그다음에서 현존 최고의 금속활자로 찍어낸 인쇄본이다. 직지심체요절 찾으면 정답이겠죠. 그리고 현존 최고고요. 자, 그리고 이게 어디서 발견했냐면 프랑스에서 발견됐어요. 프랑스에서 공부하고 있던 학자였던 박병선 선생님께서 우연찮게 국립도서관에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직지심체요절은 가치를 인정받아서 2010년에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죠. 그래서 박병선을 가지고 이 선생님을 가지고 인물 문제로 형태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자, 그리고 하양무기로 갈게요. 이제 화양무기로 가시게 되면 화통도감. 이거 했던 것도 복습이죠. 채무선. 채무선은 누구를? 또 외구 한번 대줘야 됩니다. 이 외구. 이 외구 애들이 어떻게 바다를 미쳐 날뛰고 있다가 육지에 상륙을 해서 약탈을 하잖아요. 그럼 제일 좋은 게 외구가 육지에 상륙하기 전에 바다에서 작사를 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화포죠. 화포. 그래서 채무선은 어렵게 중국으로부터 화포 만드는 기술을 배워서 일본 우왕 때 하통도감을 만들어서 대포를 만들고요. 그리고 신나 일본을 신나게 박살냈던 심덕부 나세와 채무선이 왜구를 격탄데 이 전투가 뭡니까? 진포대첩이죠. 진포대첩. 그래서 고려 후기 뭐 좀 해보려고 하면 홍건적 왜구가 쳤던 그 시기죠. 자, 그래서 여기 내용도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자, 보시게 되면 박병선 선생님 나왔습니다. 국외 소재 우리 문화유산 찾는 거. 헌신한 박병선 박사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래요. 그녀는 청주 흥덕사에서 금속활자로 간행된 직지심체요절을 프랑스 국립도서관에서 발견했대요. 그래서 나중에 의기 이야기할 때 제가 박병선 선생님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그때 의기가 돌아오는데도 크게 기여하신 분이고요. 그러면 직지심체요절은 여기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찾으면 정답이죠.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제작되었다. 이거는 초조대장경이죠. 이거는 배웠으니까 아는 거고요. 자, 그리고 2번에 화약 무기의 선구자. 중국의 군사기밀이었던 화약 제조 기술을 습득해서 우리나라 최초로 화약의 자체 생산. 채무선이죠. 채무선. 그리고 여기 중국인에게 염초제조법을 배웠고 신나 진포대첩. 여기 화통도감이겠네요. 그러면 2번에 화통도감 설치를 건의하였다. 지금 아직까지 배운 건 하나도 없습니다. 나머지는요. 나중에 다시 배울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의 건축문화예요. 고려의 건축문화. 자, 특히 고려 초기에 안동 봉정사 극락전,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석사 대웅전이 있는데 이거는 각각 단독으로 출제가 잘 됩니다. 단독으로 출제가 돼요. 그리고 또 이거를 던져놓고 다음과 같은 건축물을 제작하였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오른것은 고려구나라는 거 알고 또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일단 탄소로 잠깐 잡을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고려 시대의 건축물을 좀 봐야 되는데 한번 볼게요. 고려 초기 때 정형적인 고려의 건축물 스타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심포 양식의 배흘림 기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배흘림 기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자, 집을 동진이가 이렇게 지었어요. 이렇게 지었습니다. 주심포 양식은 뭐냐면 기둥의 중심에 하나에 공포가 있다라는 게 주심포 양식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공포가 하나씩 붙은 거예요. 그런데 미술적으로 봤을 때 말이에요. 이렇게 기둥 하나에 공포가 이렇게 하나씩 있다 보면 느낌이 어때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푹 건드리면 왠지 모르게 이게 부러질 것 같지 않나요? 왠지 모르게 건축학적으로 봤을 때 뭔가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지만 뭔가 좀 균형 감각도 없고 뭔가 좀 불안해 보입니다.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주심포 양식의 1+1으로 나오는 게 배흘림 기둥 양식이에요. 배흘림 기둥 양식이 뭐냐면
여기 배를 뽕냥하게 불리는 거예요. 여기를. 기둥을 이렇게 배를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배울림 기둥 양식을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집에 부모님이 계시고 만약에 아버님이 계신다면 아버님이 배를 한번 보세요. 응? 분명히 아버님이 퇴근하시고 오시면 저희 아버지가 그렇거든요. 무슨 하루의 거의 루틴이죠. 오자마자 일단 소파에 누워서 어떻게 TV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때 가서 이렇게 런닝슈즈를 드셔보세요. 그러면 거대한 배가 보일 겁니다. 뽕냥한 배. 근데 그걸 보면 또 어떻습니까? 또 그렇게 안정감이 또 없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안정감이 그렇게 넘쳐흘러요. 배울림 기둥입니다. 그 배울림 기둥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고려 초기 때는 이 배울림 기둥 양식, 그 다음에 주심포 양식으로 건물이 지어졌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여기는 그 지역 이름도 아셔야 돼요. 안동. 안동 화해마을이 있는 그 안동. 이 안동에 또 안동에는 태기 이왕의 도산서원, 나중에 배우겠지만 도산서원이 있는 그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있어요. 이 안동 봉정사 극락전이 현존, 지금 남아있는 나무로 만들어진 목조 건물 중에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그리고 주심포 양식으로 배울림 기둥 양식으로 건축되었대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내용을 문화유산을 찾으시오. 이름까지 다 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안동 봉정사 극락전을 선지에서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또 영주. 영주도 지역사 문제가 나올 때 활용이 되는 지역입니다. 영주의 부석사. 부석사 기억나세요? 우리 신라시대 때 원여와 의상스님. 의상스님은 중국에 유학을 갔다가 당나라 유학 갔다가 10년 만에 아위백에 돌아오죠. 그러면서 화엄 사상을 전파하는데 그 화엄 사상을 가르치기 위한 본인의 근거지 절이 뭐였나요? 돌아와서 만든 절이 바로 부석사죠. 그리고 그 부석사의 무량수전이라고 있는데 이 무량수전이 주심포 약식의 배울림 기둥 양식입니다. 그래서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은 뻔해요. 나오게 되면 제가 얘기했던 그 의상의 부석사 이야기, 그 다음에 좀 이따 보겠지만 부석사의 소조 아미타 열의 자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무량수전까지 요 세 개를 묶어서 두 개를 던져놓고 나머지 하나를 찾으면 정답 형태로 활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건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딱 한 번 이걸 활용한 적이 있습니다. 예산의 수덕사 대웅전이 있어요. 이게 최근에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볼 때는 정말 좀 어렵게 나오지 않았냐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역사 문제로도 이게 활용이 될 거고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 그 다음에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예산, 수덕사, 대웅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역명을 붙여서 입에 감기게끔 계속 외워주셔야지 문제를 푸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고 그리고 각각의 내용들은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그리고 예산, 수덕사, 대웅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책은 하나 나오긴 했는데 나머지 오답 선지들이 전부 다 터무니없는 게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푸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긴 했지만 그래도 좀 헤맬 수밖에 없던 문제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예산이란 지명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도 주심포와 그리고 배울림 기둥 양식이다라는 것까지. 그래서 여기 세 개 그 건축물을 좀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려 후기로 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고려 후기로 가게 되면은 주심포 양식에서 다포 양식이란 형태로 건축 양식이 바뀌어요. 그러면 다포 양식은 또 어떤 양식이냐? 이거예요. 우리 앞에 주심포가 기둥 중심 하나의 공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다포 양식은 그냥 기둥이 없어도 공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공포라는 게 뭐냐면 기둥과 지붕을 연결하는 연결고리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포 양식은 기둥이 없어도 이렇게 공포가 들어가니까 굳이 배를 안 흘려도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배울림 기둥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막 한 20회차, 25회차 이전에 정말 문제가 더럽고 치사하고 어렵게 나올 때 그때는 배울림 기둥 요 주심포 양식 있죠. 요걸 이렇게 주고 다음 같은 문화재가 제작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른 것은 이게 고려 초기잖아요. 그러면 고려 초기의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인 거고 고려 후기 내용이 들어가면 오답이었어요. 예를 들면 원간석기대 내용이 들어가면 오답이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다포 양식이니까. 이게 만들어진 게 고려 초기니까요. 또 어떻게 나오냐? 다포 양식 얘기를 딱 해놓고 다음 같은 형태로 건축 양식이 만들어졌던 시기 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는 것은 원간석기대 내용이 들어가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고려 후기니까요. 옛날엔 진짜 그렇게 더럽고 치사하게 나온 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진 않고 요 세 개를 가지고 문제를 낸다라는 거.
근데 은근히 또 출제율이 높긴 합니다. 은근히. 자, 그래서 여기 내용 다 잡아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PPT로 돌아갈게요. 자, 안동봉장사 극락전은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고요. 우리나라 현존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 베를린 기둥의 주심포 양식, 그 다음에 공민왕 때 지붕을 수리한 기록을 통해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거고, 영주 부석사 무랑 수정도 당연히 베를린 기둥의 주심포 양식인데 여기 내부에 보세요.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이건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여기 부석사라는 절을 창건했던 거는 누구 때다? 의상 때, 신라 때. 그 다음에 예산 수덕사 대운정도 베를린 기둥 양식의 주심포 양식이다라는 거. 공포 여기 보시면 기둥 사이에도 있다라는 거고, 성불사, 응징전, 서광사, 응징전이 대표적입니다. 다포 양식에 여기 보세요. 이게 주심포 양식이죠. 기둥 하나에 공포가 하나씩 있잖아요. 다포 양식은 기둥 하나에 공포가 있는 게 아니라 없어도 공포가 있죠. 이게 바로 다포 양식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문제입니다. 제 교재 3번 문제인데 현존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대해서 이 얘기를 해보세요. 주심포 양식 건물의 맛배 지붕이고, 공민왕 때 지붕을 크게 수리했대요. 안동 봉정사 극락전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영주 부서사 무량수전이나 예산 수덕사 대운정도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보자면 여기 보세요. 국보 비리래요. 목조 건축로 베를린 기둥의 주심포 양식이래요. 그리고 건물 내부에는 부석사, 속조, 아미타, 열애 자상이 있대요. 끝났죠? 어디입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지금 보시면 정답이 될 만한 게 그나마 베를린 기둥의 주심포 양식은 요거 3개 빠잖아요. 요거 3개. 나머지 1번과 4번은 아예 관련이 없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려의 탑입니다. 고려의 탑 같은 경우는 고려 초기의 탑 중에 하나만, 그리고 고려 후기도 탑 중에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왜냐면 그 탑이 각각 단독으로 시험에 출제가 잘 되고요. 그리고 똑같아요. 그 탑을 또 주고 다음 시기 고려 시대구나라는 걸 또 알아야 되는 거고,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또한 20회차, 25회차 이전에는 고려 초기의 탑을 주고 다음 같은 탑이 제작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을 오는 것에서 고려 초기를 물어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 후기 탑을 던져놓고 다음 탑이 제작했던 시기라고 해서 또 고려 후기 때 내용을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일단 신라는 기본적으로 기억나세요? 마지막에 이중기단 위에 3층 양식이었잖아요. 3층 탑. 근데 고려 시대로 오면서 이제 3층 탑이 아니라 다층 탑으로 스타일이 많이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강원도 평창. 강원도 평창. 우리 예전에 올림픽이 열렸던 그 평창 맞습니다. 그 평창에서 만들어진 탑이 있습니다. 바로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인데요. 이거예요. 일단 보세요. 탑을 딱 보는 순간 우리나라 스타일이다,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니죠. 요거는 딱 봐도 중국의 스타일입니다. 고려 초기 때 만들어진 탑으로 고려 초기 때 중국에 있던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탑 이름에서 딱 나오잖아요. 팔각. 탑이 지금 팔각형이에요. 팔각형. 팔각형 모양으로 된 9층 탑이다라는 거예요. 팔각형으로 된 게 9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이고 이건 고려 초기 중국의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려 후기를 보시게 되면요. 고려 후기에 경천사지 10층 석탑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9층이 만들기 쉬울까요? 10층이 만들기 쉬울까요? 9층이 더 쉽겠죠. 왜? 층수가 하나 낮으니까. 10층. 층수가 높습니다. 이 10층은 9층보다 더 만들기 어렵겠죠. 한 층이 높으니까. 이거는 고려 후기예요. 자, 이거예요. 보세요, 근데. 딱 봐도 또 우리나라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중국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원나라에. 특히 원나라에서 당시 유행했던 불교의 종교가 뭐가 있었냐면 라마교입니다. 라마교. 그래서 라마교의 특징이 또 뭐냐면 요렇게 아치형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외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다각 다층 대리석탑이다. 대리석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한때 저기 북한 개경, 개성에 있다가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그대로 조선 초기 때 계승이 돼요. 10. 조선의 원각사지 10층 석탑으로 계승이 되고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방금 제가 든 설명 다 주고 다음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탑을 고르시오. 사진에서 보고 이거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원나라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이 탑을 줘요?
다음 탑이 제작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했으면 원간섭기 때 사회상을 찾으면 정답이 되겠죠. 우리 옛날에 원간섭기 사회상 풀어봤잖아요. 그렇게 활용되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고려의 탑도 잡아드렸습니다. 이제 승탑이에요. 승탑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문제 볼까요? 보세요. 원의 영향을 받아 대리석으로 만든 석탑이래요. 원각사지 10 영향을 끼쳤던 거. 경천사지 10층석탑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단부에 뭐 서역 이야기 있고 뭐 각층의 구조인데 뭐 이거 두 개로 사실은 바로 푸셔야죠. 보시면 여기 5번에 경천사 10층석탑. 근데 원각사지 8각 9층탑. 헷갈리면 안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여기 문제부터 다시 풀게요. 여기 5번 여기서부터요. 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구성안의 소재가 된 탑으로 옳은 건데요. 지금 보시면 원의 영향을 받아 대리석으로 만든 석탑 끝났죠. 경천사지 10층 석탑입니다. 그리고 원각사 10 경천사지 10층 석탑은 조선시대 때 세조 때 만들어졌던 원각사지 10층 석탑에 그대로 영향을 끼치고 또 그게 계승한 게 이 탑이다. 그러면 정답은 사실 밑에 거 몰라도 충분히 풀 수가 있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그 다음에 보시면은 1번, 2번, 3번 다 예전에 배웠던 거고 1번이 석가탑이고 2번이 화엄사 4사자 3승 석탑이고 여기가 진전사지 석탑이고 이거 2번, 3번은 신라하대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고려 초기드 탑이죠.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 그래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고려 불상으로 한번 가볼게요. 고려 불상도 시험에 단독으로 출제가 잘 돼요. 물론 자주는 아닙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한 10번 치면은 한 번, 2번 정도 한번 가볼게요. 고려 초기에는 특징이 뭐냐면 고려 시대 때는 대형 불상들이 만들어져요. 정말 거대한 불상. 막 아파트 막 6층, 7층 높이의 거대한 불상. 그걸 왜 만들었냐? 지방의 부호한 족속인 호족이 이걸 지원을 했던 거예요. 신라하대 등장을 했었던. 동진이가 대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호족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내 자비를 들여서 거대한 불상을 만드는 거예요. 우와. 그래서 그 불상들은 호족이 지원을 하다 보니 지방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 호족의 얼굴을 약간 본따 만들기도 하고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얼굴이 정말 컨트리틱해요. 불상 얼굴을 보면. 신라 시대 때 만들어졌던 뭐 석굴암과 비교하면 이게 얼굴이 완전 무슨 연예인과 일반인급의 차이보다 더 심하게 차이가 나요. 그럼 돌아가서. 그렇게 초기 대형 불상 거대하게 또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고려는 불교 몰빵이잖아요. 불상이 거대하면 우리 이렇게 가다 보면은 불상이 보이는 거예요. 오, 부처님. 우리 길 가다가 교회 십자가 이렇게 자주 보이는 거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똑같은 아까 제가 했던 설명했던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는 단독으로 출제되는 게 이겁니다.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부석사, 의상에 참관한 부석사, 그리고 무량수전, 주신포 양식, 벨름 기둥했던 그 무량수전, 그리고 여기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이 있는데 요거는 좀 이따 사진으로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남에 하사, 창동, 철조, 석가, 열애자상이 있습니다. 이거도 고려 시대 거다 둘 다 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좀 사진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대형 불상과는 다르게 얼굴이 우리가 아는 그 고급스러운 부처님 모습이에요. 신라 양식을 계승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한번 여기는 사진으로 좀 보는 게 빠를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입니다. 소조가 뭐냐면 흙이에요. 흙, 찰흙, 진흙. 찰흙으로 만든 여기다가 껍데기에다는 이제 금칠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요거죠. 요거. 하남, 하사창동, 철조, 석가, 열애자상인데 이게 최근에 단독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문제 볼까요? 여기 보세요. 부석산 무량수전에 있는 소조 불상이래요. 우리나라 소조 불상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됐대요. 끝났죠?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네요. 부석사, 소조, 아미타, 열애자상 끝났고요. 그리고 보시면 경기도 하남시 하사창동에서 발견됐대요. 철불이래요. 고려 초기 호족의 후원을 받아 제작했대요. 석굴암의 양식, 신라 계승 양식을 보여주는 거. 어디 있나요?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고려의 그 초기의 거대한 불상. 논산, 여기는 지역사 문제가 나올 때 이 불상을 항상 활용을 해요. 논산에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이 있습니다. 논산!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논산! 특히 남자들의 심장 벌떡벌떡! 남자들은 피해갈 수 없는 그곳, 논산! 저는 갔다 왔습니다. 저는 예비군도 끝났습니다. 그 논산! 자, 그리고 여기 불상을 다른 말로 은진미륵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분들은 또 은동진미륵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제가 그렇게 못생기진 않았어요. 네. 은진미륵 한번 볼까요? 이게 은진미륵입니다. 와, 얼굴 정말 컨트릭해요. 이게 사람들이 자꾸 운동진 미륵 자꾸 부르다 보니까 이게 자꾸 운동진을 닮았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전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단독으로 한 번씩 선지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돌아가서 그리고 광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파격적이고 대범한 파격적입니다. 파격적인 얼굴이에요. 파격적인 얼굴입니다. 돌아가서 그 다음에 파주 용리리 마에이블 입상인데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넘어갈까요? 여기 보시면 천년암벽으로 몸체를 만들고 머리는 따로 만들었다. 이게 다 요거는 맞지? 이거만 그런 게 아니라 논산 간촉사 석조 미륵 보살 입상도 여기 보시면 이런 거 있죠. 이게 지금 그거야. 파주 용리리 마에이블 입상인데 보세요. 머리 따로 몸 따로 다 따로 만들어. 우리 레고처럼. 그리고 나중에 합치는 거예요. 붙이는 겁니다. 한 번에 깎아서 만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요. 다시 여기 보시면 천년암벽이 몸체를 만들고 머리는 따로 만들어서 올렸고요. 그 다음에 눈, 코, 입 크게 만들었고 조용히는 떨어집니다. 최근에 뭐 세조비 정의왕후와 성종의 안녕을 기원한 뭐 발언문이 발견됐다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원래 제가 학창시절 때만 해도 이건 무조건 고려시대 거였어요. 고려 초기 거. 근데 이때 세조 때 이 기록이 나온 걸 봐서 이게 조선시대 때 만들어진 거 아니야? 라는 것까지도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긴 합니다. 어쨌든 그게 파주 용리리 마에이블 입상이고요. 그 다음에 안동에 안동에 우리 기억나세요? 봉정사 극락전. 현존 최고 남아있는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목조 건축물. 주신포 양식의 배열림 기둥에 그리고 플러스 안동에 또 이천동 마애열의 입상이 있습니다. 고려 초기의 지방에 든 또 불상 이거예요. 이거. 네. 그래서 거대한 불상 한번 봤고요. 자, 문제 볼게요.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건데요. 고려 초기에 제작된 삐리리에 대해 알려줄래? 논산 관촉사. 동진이미를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논산. 아하, 남자들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논산. 어허. 자, 그 다음에 고려 광종 때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대요. 파격적이고 대범한 미적 감각. 우린 여기서 바로 정답을 찾을 수가 있겠죠. 보시면은 띠딩띵띵 정답은 바로 나오죠. 1번입니다. 1번.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의 자기입니다. 고려의 자기는 역시 뭐니 해도 빠밤빰빰 삼강청자를 알아야 되는데 처음에는요. 고려 초기에는 원래 순청자예요. 네. 아무 문양 있는 순청자였다가 그 다음에 고려 중기 때 이게 언제냐면 문벌귀족이 집권했던 그 시기 때 와서 삼강기법이 개발되면서 삼강청자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삼강기법이 뭐냐면 여기 겉부분을 파낸 후에 그 자리에 벡터를 채워놓고 흑도를 메면서 무늬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래요. 다양한 무늬.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거는 학이 들어간 그거죠. 그리고 고려 후기 때 접어들면서 원간석기 때 이후로 삼강청자 기술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왜? 몽골이 휩쓸고 다니면서 도자기를 만드는 도공들이 대거 죽는 거예요. 기술이 약간 단절이 돼요. 그리고 고려 후기 때 뭐 좀 해보려고 하면 홍건적 왜구가 쳐들어오면서 완전히 기술이 단절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도자기 도공들이 지역에서 그냥 지방에 들어가서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편하게 도자기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등장한 게 바로 분청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려 중기 때 한창 인기를 끌었던 삼강청자가 영원히 지속된 게 아니라 고려 후기로 접어들면서 쇠퇴하고 나중에 단절이 됐다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 잡아드렸고 제가 나중에 도자기는 조선시대에 가서 한 번에 또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정리를 쭉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삼강청자가 고려 거구나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또 삼강청자가 시험에 또 단독으로 출제가 될 거예요. 삼강청자 그 다음에 옆에도 삼강청자 그리고 이거 딱 나왔을 때 어이구 여러분들이 고려시대구나라는 걸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는 분청사기예요. 분청사기를 딱 보시게 되면 상당히 컨츄리틱합니다. 이런 물고기 모양 같은 거. 앞에 봤던 그 삼강청자랑은 퀄리티가 좀 확실히 다르죠. 요거는 고려 후기부터 해서 조선 초기까지 많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고려 후기부터 조선 초기까지 약간 두 시대에 걸쳐 있다 보니까 문제를 좀 내기엔 좀 어려운 감이 있어서 잘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분청사기만을 가지고 단독으로 출제가 되긴 해요. 도자기 문제로. 그리고 다음 기획전에 전시될 문화유산으로 적절한 거래요. 흙으로 빚은 푸른 보물. 삼강기법. 끝났죠. 삼강기 고려시대 기존문화. 비세계 순청자와 음각한 부분에 벡터 흑토를 채워 만든 화려하게 장식한 삼강청자가 정시된대요.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전시될 문화유산을 찾아볼까요? 보시면 3번 삼강청자죠. 끝났습니다. 그리고 5번이 분청사기고요. 고려의 공입니다. 보시면 금속공인데 은입사가 발달해요. 은입사가 뭐냐면 은을 넣는 거예요. 은을 어디다가 청동기 표면을 막 파내서 대표적인 아이템이 청동 은입사 포류 수금무늬 정병이 있습니다. 좀 이따 사진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나전 칠기도 고려의 대표적인 공예품이에요. 어떤 거냐면
오칠한 바탕에다가 자개, 조개를 붙여서 무늬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면은 한번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은입사 기술로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낮은 칠기죠. 자, 그래서 요걸 또 다 줘요. 주고, 다음 같은 문화유산을 만들어졌던, 제작했던 나라에 대한 설명, 고려인 걸 알고 또 푸시면 됩니다. 이거는 단독으로 출제되진 않아요. 고려의 예술입니다. 보시면 고려 초기의 일영의 예성강도 그래요. 그 다음에 중기의 뭐 사군자 중심 문이나 그래요. 넘어가시면 되고요. 고려 후기 때 여기 보면 공민왕의 천산대렵돈 정도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천산대렵돈은 일단 공민왕이 그린 거로 추정을 하는 거고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렸다는 거로 추정을 할 뿐이고요. 완벽하게 공민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요 그림 속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원간석기 때 변발의 모습을 또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어의 가늠보살도나 김우문의 수월 가늠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그린 사람 이름까지 알 필요가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고려는 불교 몰빵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림이 이렇게 있는 게 시험 문제 나오는 선지로 들어가면 이거는 고려 시대구나. 이렇게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경하는 뭐 불교 경전을 그림으로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글씨, 그래요. 음악, 그래요.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냥 눈으로, 그런 게 있군요.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자면 이게 공민왕이 그린 거로 추정되는 천산대렵대요. 여기 보시면 머리 뒤로 따고 이렇게 변발한 거 있죠. 요걸 통해서 원간석기 때 그 변발의 모습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앞에 봤던 수월 가늠도 맞죠? 그런 가늠보살 그린 그림이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볼게요. 이렇게 나와요. 밑줄근 문화유산으로 옳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나전칠기 고려시대에 관련된 건데 지금 쭉 보시면은 우리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법주사 팔상잔이 나옵니다. 요거는 조선시대 현존 남아있는 목탑 중에 가장 오래된 목탑. 정답은 5번. 1번부터 4번까지는 앞에 설명했던 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울 내용 다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다음 강의부터는 조선시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